관전 포인트 많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비교적 열세인 5060 세대 중장년층 표심 공략에 나섭니다. 하위 70%의 기초연금 월 3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가운데 오늘 신중년 정책도 발표합니다. 박세암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4.19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50대에서 60대 유권자를 겨냥한 신중년 정책을 발표합니다. 김동용 전 민화협 대표 상임의장과 회동해 통합 행보를 이어갑니다. 앞서 광주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호남 홀대는 없을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호남의 하늘 풀사랑 여러분 누굽니까? 이른바 비빔밥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등 통합 이미지 부각에도 나섰습니다. 장년층 표심 공략을 위해 65살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매월 30만 원씩 차등 없이 연금을 지급하고 틀니 본인 부담금 인하, 치매 관련 정부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어르신 공약도 내놨습니다. 제 어머니가 올해 90이시거든요. 그래서 제 어머니 모시는 마음으로 또 어르신 복지 관심을 기울일 테고요. 제주에서는 4.3 항쟁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약속하는 한편 제주 비전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MBC 뉴스 박세암입니다. 1차 TV토론 비교적 높은 점수 받았던 유승민 후보는 오늘 2차 토론에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5년 뒤에는 5시 퇴근, 주 35시간 시대 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내놨습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국립 4.19 민주묘지에 참배한 뒤 서울 노원역 출근길 인사에 나섭니다. 지난 첫 번째 TV토론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던 만큼 오늘 두 번째 토론에서도 강점을 부각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어제는 경기도의 특성화고를 찾아 학생들의 꿈을 키울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고 산업단지 현장을 둘러보며 4대 사회보험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중도 보수층 표심이 곧 자신에게 향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타냈습니다. 중도 보수 내지 보수층 유권자들이 저를 보수 대표로 인정해주는 순간부터 저는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합동 TV 토론에 앞서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진보정당 후보의 선명성을 강조합니다. 서울 신촌 대학가 유세를 통해 젊은 층 표심도 공략할 계획입니다. 어제는 노동시간 단축 공약을 내놨습니다. 장시간 노동의 적폐를 도려내는 일,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오는 2022년 공공부문부터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안철수 후보도 기초연금 월 30만 원 공약 내놨는데 하위 50%에 집중하겠다고 문 후보와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오늘 19일 4.19 묘지 참배로 일정 시작합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4.19 혁명 57주년에 국립 4.19 묘지 참배로 공식 선거운동 셋째 날 일정을 시작합니다. 한국노총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노동계의 건의사항을 듣습니다. 오늘 밤 두 번째 합동 TV 토론에선 안보와 경제 등 정책 비전을 충분히 설명한다는 계획입니다. 어제 대구 유세에서 안 후보는 김정은 정권이 자신을 차악으로 규정해 두려워하고 있다며 안보 대통령을 강조했습니다.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핵을 버려라. 도발을 멈춰라! 또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적폐라고 몰아세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통합을 외치는 건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시 대파 100건으로 돌아가는 것 통합 아니지 않습니까? 대전에선 안희정 충남지사의 분권 협치 정신을 실현하겠다며 중도층 표심에 호소했고 소득 하위 50% 노년층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올리는 노인 빈곤 제로 시대 공약도 내놨습니다. MBC 뉴스 김성현입니다. 각 대선 후보 측의 가시도친 설전도 이어졌습니다. 각종 의혹 제기와 검찰 수사 촉구 등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현재근 기자입니다. 문재인 후보 측은 안철수 후보와 보수 세력의 내통을 의심했습니다. 보수 세력들 또 수구 세력들에게 안철수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내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후보 측은 보수 세력의 지지를 호소한 적이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단요. 이현주는 약속대로 강효상 의원 나라가 큰일이에요. 잠시만. 문 후보 측은 또 안 후보부인 김미경 교수의 연구 실적이 서울대 채용 최소 기준에 못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채용 전 3년간
SCI 단독 논문이 불과 한 편에 불과해서 국민의당은 채용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문 후보 아들 준용 씨의 응시 원서를 필적 감정한 결과 준용 씨의 것이 맞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인터넷에 떠도는 출처불명의 자료라는 문 후보 측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결국 접수 날짜를 12월 11일에서 12월 4일로 사후에 조작된 의혹을 감추려는 의도가 홍준표 후보 측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중단된 이른바 640만 달러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 재개를 검찰에 촉구하며 문 후보를 압박했습니다. MBC 뉴스 현재근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오늘 대북 정책 발표합니다. 우리도 전술핵 배치하자는 등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되면 김정은, 안철수 되면 박지원이 대통령 된다는 등의 원색적인 주장으로 양강 구도를 흔들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장성호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북한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대북 정책을 담은 안보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등의 입장이 재차 확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크 네퍼 주한미국 대사 대리를 접견해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방한과 안보 관련 의견을 나눕니다.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도 약속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틀간 영남권 유세에서 홍 후보는 불안한 안보 간의 좌파 후보로는 안 된다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함께 비판했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대북 정책에 관한 한 한국 대통령은 김정은이가 됩니다. 각 지역 전통시장 방문을 이어가며 서민 대통령 이미지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5년 동안 힘들게 사는 이 나라 서민을 꼭 돌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 후보는 조작이 의심되는 여론조사 업체 2곳이 있다며 집권하면 조사에 문 닫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은 잘 처신해야 한다면서 경고 메시지를 이어갔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에 대한 레드라인은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할 때 단호하게 행동할 거라며 이 군사조치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워싱턴 박승진 특파원입니다. 백악관 부활절 행사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 대한 질문을 받자 편치 않은 표정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Any message for North Korea, sir? Kim Jong-un. Gotta behave. 잘 처신하라는 한마디 말로 북한의 도발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 선제 타격 가능성을 질문받자 즉답을 피하면서 과거 민주당 정권의 평화협상식 대북 접근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빌 클린턴과 오바마 전 대통령 모두 북한에 압도당했다면서 자신의 계획은 말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verybody has been outplayed. They've all been outplayed by this gentleman, and we'll see what happens. But I just don't telegraph my moves.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선, 즉 레드라인은 없다면서도 시리아 공습 결정을 예로 들며 군사조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But I think that the action that he took in Syria shows that when appropriate, this president will take decisive action.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와 개입 중심 대북 원칙에는 선제 타격 등 군사 조치는 후순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되면 예고 없이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승길입니다. 후보들 간의 신경전은 한층 치열해졌습니다. 문재인 후보 측과 안철수 후보 측은 이제껏 제기된 의혹들의 진실을 밝히라며 가시도 친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또 홍준표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 의혹 수사가 재개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현재근 기자입니다. 문재인 후보 측은 일부 보수 세력이 안철수 후보의 당선은 곧 절반의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안 후보가 보수 세력과 내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수 세력들 또 수구 세력들에게 안철수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고 내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후보 측은 보수 세력의 지지를 호소한 적이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단요. 이현주는 약속대로 강효상 의원 나라가 큰일이에요. 잠시만. 문 후보 측은 또 안 후보 부인 김미경 교수의 연구 실적이 서울대 채용 최소 기준에 못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채용 전 3년간 SCI 단독 논문이 불과 한 편에 불과해서 심사 최저 기준인 200점조차 못 채우는 국민의당은 채용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문 후보 아들 준용 씨의 응시 원서를 필적 감정한 결과
준용 씨의 것이 맞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인터넷에 떠도는 출처불명의 자료라는 문 후보 측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응시원서 진위 여부에 대한 의심 제기는 결국 접수 날짜를 12월 11일에서 12월 4일로 사후에 조작된 의혹을 감추려는 의도가 아니었더냐. 홍준표 후보 측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중단된 이른바 640만 달러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 재개를 검찰에 촉구하며 문 후보를 압박했습니다. MBC 뉴스 현정입니다. 이렇게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고 발언이 잇따라 나오자 북한은 작심한 듯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전면전이 일어날 수 있다며 자신들이 먼저 핵 공격에 나설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뉴욕 이진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성열 북한 외무성 부상은 평양에서 외국 언론과 만나 미국의 군사 위협이 계속되면 북한이 먼저 핵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또 미국이 군사적 수단을 동원할 만큼 무모하다면 그날 바로 전면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또 국제사회의 비난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사일 발사 시험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도 기자회견을 갖고 핵 전쟁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DPRK is ready to react to any mode of war desired by the American. 6차 핵실험은 북한 지도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결정할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북한 외무성 김선경 유럽 2국 국장도 한반도 주변에 미국의 전략 자산이 집결하는 상황을 강력히 비난하며 역시 선제 핵공격에 나서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차례 선제 타격이 미국이 독점물이 아니라고 천명했다.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이 전쟁 불사 의지를 천명하고 나선 건 핵전쟁 우려를 키워 미국의 대북 강경 노선을 흔들려는 심리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진희입니다.